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임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신월 가까워지면서 지금이 임신월이잖아요. 그 임수에 대한 영상을 여러 번 올린 것 같아요. 네, 그도 그럴 법한 게 요 임수라는 게 덩어리거든요. 덩어리고 이제 저처럼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도 명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임수라는 거에 대해서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임신월인 건 맞는데요. 이 임신월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갑진년에 이제 임신월이다 보니까 이 수기운이 강해지는 것도 한편 사실이고요. 수기운도 대단히 강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생목으로 연결이 되더라. 이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왜냐면 임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뭐 이민년처럼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지금 월운처럼 임신월 또는 임자월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타이밍이냐라고 질문 주신다면은 저는 이 지장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 임수가 이제 지장간 속에 신중의 임수가 이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전에도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세차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수를 체감상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3, 4일 전쯤부터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가장 흔한 게 무기력감이나 우울감 또는 뭐 술이 땡긴다라든가 네, 뭐 약간 이런 형태 또는 뭐 종교적인 좀 영성적인 이런 형태 또는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신다라든가 이런 형태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 신금의 온도 자체는 대단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장간 가장 아래에 이 금기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신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금이 대단히 뜨거운데 그 상태에서 금생수를 해주는 현상입니다. 자, 제가 왜 이 금기운을 갑자기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오행과 십성을 모두 다 봐야 돼요. 이게 십성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오행으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 금기운에 해당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공산품이라든가 뭐 자동차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자전거, 오토바이, 컴퓨터, 네, 이런 것들이 금기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금이니까 비행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비행기가 임수를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 임수 같은 경우에는 큰 이동을 뜻합니다. 왜? 우리가 큰 이동을 할 때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때문에 해외를 나타내는 글자로 임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임신월에 금생수 해주고 있는 거는 비행기가 해외의 기운을 금생수 해주고 있는 거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 시즌부터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또는 이동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임자와 임신은 엄연히 다릅니다. 임자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겨울이잖아요. 12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가워요. 그런데 임신 같은 경우는 지지가 8월 기운입니다. 지금이 8월이죠. 8월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뜨겁고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대단히 뜨겁다라고 적어놨죠. 대단히 뜨겁다 보니까 우리는 이 임수의 기운을 더더군다나 갈망하고 찾는다라는 거죠. 왜? 만약에 임자라면은 가뜩이나 춥기 때문에 이 임수를 더 갈망하고 내 무의식이 찾아다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임신월의 저 신금은 너무나 뜨겁고 온도적으로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식혀줄 무언가를 우리들이 찾아 나서겠죠. 그게 바로 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찾아 나서는 거니까 그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무의식이 찾아 나선다라는 거고, 결국에 뭐 만약에 지금 이제 우울감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나의 무의식이 요 음의 기운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우울감으로 발현이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실 거세요. 뭐 우리가 명리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액땜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아주 좋은 액땜이 있습니다. 뭐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여행이겠죠. 왜냐면은 이거를 이동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물가로 가는 것도 좋겠죠.
뭐 여름이니까 더더군다나 임수가 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깊은 공부나 요가, 뭐 명상 이런 거 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행을 다니시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산책 같은 거, 가벼운 산책 자주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임수가 말 그대로 이제 물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뭐 물과 관련된 인테리어, 뭐 어항 같은 거, 물과 관련된, 네, 잘못 썼네요. 물과 관련된 인테리어, 이런 거 하시는 것도 대단히 좋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충분히 액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술이라고 무조건 나쁜가요? 적당한 술, 이런 것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수가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영향을 받는 일간들이 대단히 많아지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게 수생목해서 세운의 간목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화일간,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수기운이 관성인데 목기운은 인성이니까 결국에는 관인상생해서 결국에는 좋은 일로 발현될 수도 있어요. 특히 정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르칠 기회가 생긴다라든가, 뭐 계약이 이루어진다라든가, 아니면 누가 나를 끌어준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화일간 분들한테는 요 임수가 정관이 되는데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간목은 정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요, 사실 쭉 말씀드렸지만 을목 같은 경우는 임수가 들어오면은 흠뻑 젖어버리고, 그리고 병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도 네, 수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관성이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좀 버겁겠죠. 자, 그리고 무토일간 같은 경우도, 무토일간이 제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요 임수를 가장 잘 느끼고 체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첫째, 면적이 넓고요. 둘째, 너무나 뜨겁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뜨거운데 임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체감이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4월달 무진월에 이 무토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감이나 또는 이런 뭐 명리학 채널 또는 종교 막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셨던 거세요. 그리고 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왜? 가뜩이나 임수는 너무나 거대한 쓰나미인데 이게 수생목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아무리 정관이라고 할지라도 기토일간한테는 정관이겠죠. 너무나 강하게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금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임수가 뭡니까? 상관이 되죠. 그래서 상관이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뭐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뭔가 이직 생각을 하거나 뭐 이제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수일간 분들한테도, 계수일간한테 임수는 뭡니까? 겁재에 해당됩니다. 물론 겁재가 무조건 나쁘게 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겁재는 겁재죠. 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자꾸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일간들이 요 임수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단순히 기륭을 넘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 채널에서 하도 낙서에 대한 이야기를 대단히 자주 드리잖아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 말씀을 정말 자주 드린단 말이에요. 아마 제 채널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단히 익숙한 개념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기운이 임수가 있는데 수생목, 간목으로 수생목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을목으로 수생목할 때는 을목은 쉽게 젖어버리니까 오히려 뿌리가 썩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무토로 제방을 해줘야 된다. 또는 간목이 수생목으로 빨아들여줘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요 임수를 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닷속에서 살 수 없죠. 어쩌면 요 간목은 뭐 해초라든가 또는 바닷속에서 사는 물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을 다 빨아들이니까요. 실제로 그 친구들은 물속에서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물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흠뻑 젖어서 뿌리가 썩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을목이 사람과 가깝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무토가 들어오면서 임수를 막아주고, 그리고 이때 무토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 임수를 잘 느낀다라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내가 을목일간이고 또는 내가 을목인데 임수가 들어오니까 을목이 젖어버려서 안 좋구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 임수라는 건 거대한 음기운이고 을목이라는 건 사람을 상징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숙명이 이 거대한 음기운을 소화시켜서 뿌리가 썩는 꽃이 아니라 마치 연꽃과도 같은 아름다운 꽃이 되면 되겠구나. 그게 어쩌면 우리 삶의 숙명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세상 모두는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밤 시간에 뭐 합니까? 잠을 잡니다. 잘 때 우리는 또 꿈을 꾸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음의 세상에 다녀온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어쩌면 이 생이 끝나면 다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쩌면 우리 인간의 과제가 요 임수, 깊은 것, 그리고 깊은 생각,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괴로움, 이것들을 배우라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화일간 같으신 경우에는 이번 달이 굳이 막 되게 나쁘지는 않으세요. 네, 정화일간, 특히 이제 연간이나 월간에 간목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아마 좋은 일들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요. 인성이죠. 그런데 이게 좋고 나쁨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거대한 음기운이 들어온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하자는 거죠. 거대한 음기운. 거대한 음기운이 들어온다는 거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음기운이 들어올 때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네,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움직여야 해도 되겠지만요. 그리고 경거망동하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생각과, 특히 내가 불편함을 느꼈을 때 이 불편함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이거를 더 생각하는 게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병화일간이다 보니까 임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요, 조금 힘들어요. 특히 병화일간 분들은 이게 임신월이 되면은 신금이 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부친 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어머님으로 인해서 금생수가 되니까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힘들다고 안 좋은 운이다, 괴롭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나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운, 그리고 이유 없이 축축 처지고 우울한 운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은 없는지, 그러면 힘들 때도 배우게 되고 좋을 때는 그냥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운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요 임신월, 지금 이제 임수가 대단히 세차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뒤부터는요, 신중의 경금이 또 임수를 더 강하게 막 밀어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 한 9월 초까지는요, 이 임수가 대단히 거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한 병정 무기토 일간 분들인데 수기운이 너무 강하다, 그럼 우울감 같은 거 올 수 있습니다. 네, 신약한, 이건 적어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네, 신약한, 일간이 힘이 없는 병정 무기토 일간, 병정 무기토 일간들은요, 우울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몽롱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간이 아니더라도 수기운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주 뜨거운 사주팔자나 또는 수기운이 아주 많은 사주팔자는요, 또 요 물기운의 쓰나미 속에서 막 허우적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내가 허우적대고 우울하고 괴롭다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랄까요? 한 걸음 옆에 서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본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서 일희일비하는 나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쩌면 가장 현명하게 배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3, 4일 전부터 임수가 아주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 말씀도 안 드렸네요. 임신월이면 금생수 해가지고 물기운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누전사고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누전사고 같은 거. 왜냐면은 요 금기운이 이제 공산품, 뭐
어떤 뭐 반도체, 뭐 쇠붙이 이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금생수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화기운이 전기인데요. 화기운이 꺼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전사고 또는 집에 수도꼭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팍 하고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임수가 강해지게 되면은 을목이 젖는다 그랬는데 을목은 우리 뭐 근육이나 신경계 이런 데를 또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신경계 쪽의 문제 또는 주무시고 계시다가 다리에 쥐가 난다라든가 뭐 이런 형태가 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니까요.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그만큼 또 마음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처럼 명리학에 관심 많고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한편 이런 임신월 같은 거대한 수기운이 무척 감사한 운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우울하고를 다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점만 있다면 또 그만큼 우리 정신도 성숙하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운이 왔을 때 더 좋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좀 두서없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